SVD를 응용해서 행렬을 근사해서 표현하는 행렬 근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SVD에 대해서 리뷰를 잠깐 해보면 n by n의 렉탱귤러한 매트릭스를 n by m의 오소고널 매트릭스, 그리고 n by n의 이제 다이아고널이지만 제로 패딩이 된 그런 매트릭스, 그리고 n by n의 오소노멀 V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U1, U2, UM, 그리고 V1, V2, V3, Vn은 A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들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그마에 포함되어 있는 다이아고널들, 이제 R by R의 시그마는 이제 결국에 이제 시그마 i 이거로 되어 있고, 이 아이겐 밸류는 시그마 i의 제곱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그마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활용해서 랭크 K 어프로क्시메이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결국에 R계의 UI와 VI가 유의미하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A는 랭크 1 매트릭스로, 이것이 결국에 랭크 1 매트릭스죠. 왜냐하면은 하나의 벡터로 이렇게 칼럼화한다는 것은 각각의 여기들의 각각의 곱해서 하나 모아놓고, 이 곱해서 하나 모아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다들 상수배 관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랭크 1 매트릭스고, UI, VI 트랜스포즈의 시그마 i라는 상수를 붙여서 썸을 하는 것이죠. 이때 UI, VI 트랜스포즈로 되어 있는 이 랭크 1 매트릭스를 AI라고 부르죠. 그럼 A는 정확히 시그마 i의 AI의 썸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때 랭크 K 어프락시메이션은 말 그대로 이 A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A라는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i가 바로 이 시그마 1이죠. 왜냐하면 컨벤셔널리 시그마 1은 시그마 2보다 크고 시그마 3 이런 식으로 돼서 시그마 r은 0 이상, 뭐 이렇게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각각의 AI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A, K의 이 햇은 말 그대로 A라는 행렬을 K랭크만큼 어프락시메이션을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부터 K번째까지만 랭크 1 매트릭스를 더하자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랭크가 K가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한번 아래 예시를 한번 보죠. 제가 그림을 직접 그려 보았는데, 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였다고 합시다. 기분이 좋아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죠. 네. 이 그림을 이제 랭크 K, 랭크 1부터 차례차례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 데이터 이미지는 행렬이죠. 그래서 n by n일 겁니다. 자, 얘를 SVD를 통해서 UI, VI 트랜스포즈를 시그마 i에 대해서 이제 각각을 다 더해줄 텐데, 우리가 만약에 랭크 1만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말 그대로 시그마 1, U1, V1 트랜스포즈 거의 알아볼 수가 없죠. 그림을 거의 그냥 정말 큼직큼직한 피처만 딱 담겨 있는 그런 정보고, 여기서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랭크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랭크 K 정도, 적절한 K를 찾는다면 우리는 대충 여기에 사람이 지금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고 입이 웃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이 행렬 전체보다 그렇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랭크 1 매트릭스가 유의미한 이유는 결국에 n by n 매트릭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mn개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랭크 1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1 by m 아니죠. m by 1과 1 by n이라는 그냥 m 더하기 n개의 데이터만으로 행렬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n개보다 훨씬 적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압축할 수가 있고 mn개 전부 다 이제 결국에 분해를 해서 갖고 온다면 이게 좀 굉장히 좋은 손실이 있긴 하겠지만 유손실 압축이 되겠죠. 네, 그래서 랭크 K는 이렇게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을 한 랭크원 매트릭스들로 A를 분석하여서 이들의 부분적인 합으로만 데이터를 복원하자 내지는 표현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에카르트형 티어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첫 번째에서 이야기해드렸던 매트릭스의 랭크 K 어프로키메이션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행렬 A가 n by n 매트릭스라고 가정하고 랭크 A가 R이라고 합시다. 이때 어떤 랭크가 K인 n by n 매트릭스 B가 있을 때 AK는 우리가 앞에서 정했다시피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이때 이 AK, 우리가 찾은 이 AK는 정확하게 A 빼기 B, A와 B의 차이가 가장 작게 하는 그런 B, 랭크 K, B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가 모든 랭크 K의 랭크가 K인 매트릭스 B에 대해서 우리가 찾은 이 A 햇 K는 바로 A와 차이가 가장 작은 랭크 K 매트릭스라는 것이죠. 이때 그 차이는 정확히 시그마 K 플러스 1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뭐 A 여기서 나타난 이 매트릭스 사이의 놈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유클리디안 놈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ax와 x 이런 식으로 해서 맥시멈이 되게 하는 값으로 스펙트럴 놈이라고 하는 혹은 유클리어 놈이라고 불리는 이런 놈을 사용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에 R의 n by n이라는 n by n 매트릭스가 모여있는 모든 공간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랭크가 k인 매트릭스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있는 벡터 공간을, 부분 공간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A가 실제로는 K보다 더 높은 차원의 R 랭크의 매트릭스일지라도 우리는 이 K 랭크에 있는 이 A 햇 K로 근사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에 대한, 이 에러텀에 대한 유클리어 놈의 해석은 바로 그러니까 이 A 빼기 A 햇 K에 대한 놈은 바로 유클리어 놈에 대한 그 오차는 바로 시그마 K 플러스 1은 0 이상인 바로 그것보다 작은 시그마 그 싱귤러 밸류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시그마 K 플러스 1을 우리가 만약에 알고만 있다면 실제로 이 시그마 K 플러스 1이 알게가 이렇게 1,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R까지 있을 텐데 크지 않은 갑자기 크게 확 시그마가 줄어드는 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손실은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했던 영화평점과 관련되어서 이 K랭크 매트릭스를 K랭크 어프로키메이션을 한번 적용해 보면 이 A라는 이제 도연이, 윤호, 규현이의 영화평점이 M1, M2, M3, M4라는 영화 4개에 대해서 주어졌죠. 이때 이 평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유의미하게 압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1을 한번 해보면 시그마1, U1, V1 트랜스포즈는 그때 우리가 구했던 것을 바탕으로 계산을 했었고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네 그리고 A2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를 더하는 것이죠. 두 개를 더했더니 그 결과가 4.78, 5.23, 0.25, 0.75 이거 보시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단순히 그냥 반올림만 취해주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평점 정보가 자연수 1부터 5까지 자연수라는 정보만 주어졌으면 우리는 그냥 반올림해서 바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유클리어 놈에 대한 에러 텀의 크기가 시그마 3 왜 우리가 지금 어프로키메이션 한 게 K가 2일 때니까
시그마 k 플러스 1이라는 오차가 나오려면 시그마 3이죠. 그죠? 시그마 3이었던 0.71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이 SVD의 응용을 한번 다루어 봤어요. 그래서 SVD가 우리가 알고 있는 mn개의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큰 데이터,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손실 압축이긴 하지만 정말 간단한 룰, 예를 들어 데이터가 카테고리컬 데이터여서 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반올림을 함으로써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카르트 영 티어렘을 통해서 그 압축의 손실 정도도 우리가 주어진 놈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시그마 k 플러스 1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영합평점의 예시를 한번 다시 보면서 이것이 진짜로 가능하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선형대수와 관련되어 있는 응용적인 파트나 이런 것들이 전부 끝이 나게 됐고요. 이 응용선형대수, 선형대수 파트를 통해서 사실은 바로 공부를 하기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를 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왜냐하면 선형대수 자체는 공부의 양이 많지만 이것은 이제 이 추후에 나올 확률 분포나 아니면 미적 분학의 언어로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 자체를 다지는 공부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기본기가 탄탄하긴 하지만 배경 지식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벡터 미적분학과 확률과 분포와 관련된 것은 통계 관련된 것은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적어도 리뷰하는 정도에서 이 선형대수를 활용해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는 정도, 고차원적인 어떤 대상들을 표현하는 정도,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선형대수보다는 양이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선형대수 파트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네, 앞으로 벡터 미적분학과 다변수 확률 분포 통계에 대해서 같이 다 공부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